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이었고 장은 넓은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장의 포도는 매우 특별했는데 매년 수확철이 되면 그 포도들은 달콤하고 즙이 풍부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장은 밭을 돌보다가 포도나무의 일부가 다른 부분보다 더욱 푸르고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나무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렸을 때 심어놓았던 특별한 나무였습니다. 그날 밤 장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의 아버지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 특별한 포도나무는 마법을 지니고 있다. 사랑으로 가꾼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마법의 포도를 맺을 것이다. 장은 홀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말을 명심하며 다음날 아침부터 포도나무를 정성스럽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에게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며 나뭇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포도가 익어가던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의 교회 종소리가 갑자기 더욱 아름답고 명료하게 울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묘한 감정을 느끼며 예배를 드리러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문이 장의 포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확의 날이 다가왔고 장은 처음으로 마법의 포도를 따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 포도를 맛본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행복해지며 오래된 상처와 아픔이 잊혀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멀리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포도를 사기 위해 마을로 몰려왔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장의 마법 포도는 유럽 여러 국가로 전해졌고 장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포도를 기다리는 줄을 서며 이 포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치유의 힘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장은 이익을 마을 공동체에 되돌려 화려한 학교와 병원을 짓고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장은 포도를 통해 행복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포도나무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장과 그의 가족에게 풍요와 사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의 포도나무 이야기, 곧 마을의 전설이 되어 여전히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으니 이 이야기는 마음과 정성이 모인 곳에는 어떤 마법도 가능하다는 교훈을 남기며 끝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조용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루이는 마법을 믿는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루이가 마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웃음을 참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이는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숲을 탐험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숲속 깊은 곳에는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던 마녀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앞마당에서 루이는 낡고 오래된 빗자루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루이는 그 빗자루가 특별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루이는 자신의 방에서 빗자루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빗자루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루이는 무서움보다는 신비로운 기운에 놀랐지만 그와 동시에 흥분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마법의 빗자루에 올라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루이가 빗자루에 올라타자마자 빗자루는 창문을 통해 빨려 들어가듯 솟아올랐습니다. 그렇게 첫 비행을 시작한 루이는 세상의 모든 경치를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성탑부터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까지 그가 볼 수 있는 광경은 무궁무진했습니다. 루이는 비행을 통해 경험한 모든 것을 사람이란 이를 마법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루이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법의 빗자루를 이용해 사람들을 돕거나 농작물을 손질하는 등 사소한 일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법의 능력 덕분에 마을은 더욱 풍요롭게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루이를 존경하고 감사하게 되었고 루이의 이야기는 마침내 마을을 넘어서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루이는 빗자루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이 빗자루는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마법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빗자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에 루이는 자신의 삶을 더 보람있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법이 없는 날에도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루이의 마법의 빗자루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실한 마음과 믿음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법의 빗자루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루이의 진정한 마법은 그가 이미 사람들 사이에
남긴 따뜻한 추억과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루이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오래도록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한적한 시골 마을 근처에는 커다란 은빛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마을의 주민들에게 신비로운 장소로 여겨졌으며 종종 그곳에서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호숫가를 둘러싼 안개가 형형색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물 위에 현대적이지 않은 논리로 무지개가 휘어오르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그곳에서 놀기를 좋아했지만 해질녘이 되면 언제나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 작은 백조 한 마리가 은빛 호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조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보기 매우 드문 생물이었기에 모두가 새로운 손님을 반겼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백조는 호숫가에 자리 잡고 앉아 태양이 떠오르고 물이 빛나는 순간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그것을 본 마을의 젊은 예술가 알렉시는 백조의 모습에 큰 영감을 받았고 백조의 당당하고도 우아한 모습에서 그림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알렉시는 백조와 점차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그와 백조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죠. 호수 주변에서는 종종 다양한 동물들이 조용히 다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여우와 고슴도치, 심지어는 수줍은 사슴까지도 작은 백조 곁으로 다가와 그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시는 작은 백조가 사실은 한동안 마법에 걸려 모습을 바꾼 숲의 요정이라는 이야기를 마을의 노인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백조가 인간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게 된다면 다시 원래의 요정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렉시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감정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어느 늦가을 밤 알렉시는 자신의 진심을 백조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수를 둘러싼 안개가 반짝이며 백조를 감싸더니 작은 백조는 점차 요정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요정은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변하였고 알렉시에게 감사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요정은 알렉시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얻어 자유로워졌음을 말하고는 은빛 호수에 한 가지 부탁을 남겼습니다. 부디 이 아름다운 호수를 항상 소중히 여겨주세요. 이곳은 자연과 마법이 함께 존재하며 사랑의 힘이 깃든 곳이니까요. 그 후로 알렉시는 매일 요정과 함께 호숫가에서 그림을 그리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빛 호수는 언제나처럼 반짝이며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마을은 사랑과 자연 그리고 마법의 조화 속에 평화롭게 이어졌습니다. 작은 백조가 보여준 진정한 사랑의 힘은 사람들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었고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마을의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즈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마을 주변의 모든 것을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루이즈는 마을 근처에 오래된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숲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신비로운 전설을 이야기하던 곳으로 특히 물의 정령이 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루이즈는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다양한 나무들과 울창한 덤불로 가득 차 있었고 짐승들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즈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듣던 전설 속 정령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숲을 걸어 다니다 보니 루이즈는 맑고 깨끗한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연못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루이즈는 그곳이 전설 속 물의 정령이 살고 있는 장소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연못가에 앉아 조용히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투명한 피부와 반짝이는 은빛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깜짝 놀랐지만 여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루이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원래 이 숲의 수호자라며 물의 정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물의 정령은 루이즈에게 자신의 친구인 잃어버린 작은 물고기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물고기는 숲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존재이며 얼마 전 누군가의 실수로 연못을 떠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루이즈는 정령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이며 물고기를 찾아 떠났습니다. 루이즈는 연못을 떠나 숲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숲속은 점점 더 어두컴컴해졌고 루이즈는 길을 찾기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동물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이 주는 실마리를 따라 점차 물고기에게 가까워졌습니다. 며칠 후 루이즈는 마침내 작은 동굴 안에서 잃어버린 물고기를 발견했습니다. 물고기는 매우 약해져 있었지만 루이즈가 정성껏 보살핀 덕분에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고기를 연못으로 데려갔고 물고기가 연못에 돌아오자 숲은 다시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기뻐하는 물의 정령은 루이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빛을 발하는 작은 물방울 목걸이로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그녀를 불러올 수 있는 신호였습니다. 루이즈는 그날 이후로도 숲에 자주 방문하며 물의 정령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할 작정이었습니다. 이렇듯 루이즈와 물의 정령의 우정은 오랜 세월 동안 프랑스의 여러 전설 속에 남아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